네, 스튜디오에 김학주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시장 또 각 이슈별로 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시장의 관심이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긴 한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네. 금리 인상이 속도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좀 추세적으로 계속 인상을 하면서 갈지 아니면 이번에 좀 올려놓고 상황을 보면서 좀 할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읽고 계시는지요? 대표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올해 말까지 네. 그러니까 4분기 계속 불안감은 있겠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피벗이라고 그러죠. 농구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준이 2005년부터 금리를 계속 내려왔는데 네. 이제 바이아우로 금리를 돌려서 계속 인상을 해갈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원타임 이벤트,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고 그냥 계속 금리가 낮은 상태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증시의 어떤 그런 안도랠리를 줄 건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저는 후자 쪽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인상하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시적일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물가를 구조적으로 낮춰놓는 두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저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이 자산의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쌓아왔던 이 부가가치의 누적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가가치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생산성을 떠나서 이제 시간당 쌓을 수 있는 그 부가가치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 과거에 되게 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의 가치가 버블이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스마트라는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새로운 수요도 만들겠지만 사실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류가 이제 노령화되면서 수요가 둔화된 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막 스마트가 이제 폭발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동안 이제 느껴왔던 거죠. 이제 인식을 하고 인력도 다시 재배치를 하고 그 기간이 흘렀고 10년이나 15년 동안 이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생산성이 올라올 것이다. 그만큼 물가를 크게 낮춰놓을 수 있을 것이다.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을 그러면 사고 팔아야 되나 하면은 일단 불리한 거는 앞으로 만들 게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백워드 쪽,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쪽이라든가 제조업체 중에서도 약간 장치산업 쪽, 그러니까 이제 하이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갖고 있는 쪽, 그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소비자 쪽, 그러니까 포드 쪽, 그쪽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어주,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효율성 증대에 직접 참여하는 신성장 쪽, 그런 쪽은 계속해서 돈이 몰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나머지 시간은요, 업계의 현황이죠. 그를 통해서 좀 투자자로서의 시각을 좀 더 구체화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콘텐츠 이런 업계에 대해서 좀 어디에 주목을 해볼까. 먼저 사물 인터넷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가전박람회에서 사물 인터넷에 대해 관심이 참 뜨거웠죠. 이 IoT 시장이 지금 우리한테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는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어떤 시각을 유지가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스마트홈부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제 가정에 전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창문, 가스밸브 이런 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편리하겠죠. 그리고 비용도 좀 이렇게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동절기에 집에 계속해서 난방할 필요 없이 집에 들어가기 한 2시간 전부터 이제 켜놓으면은 좀 따뜻해질 것 같고 이제 보안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월 11,000원이에요. 그렇게 주면은 이제 초기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과연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수요할까 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 앞서서 건설업체들이 그냥 채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이 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파트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걸 빌트인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보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의료 부분으로 IoT가 이제 발전을 해갈 텐데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환자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달아놓고 환자가 어느 상황에 약간 좀 크리티컬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있도록 예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주변의 어떤 그런 기기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좀 이제 약간 좀 초기적이죠. 그래서 기계가 자기의 상태를 그냥 사람에 알려주는 뭐 그런 정도이라서 지금은 차별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수혜주는 이제 이 플랫폼의 그 규모를 막 넓혀가는 그런 쪽인데 뭐 미국 같은 데는 ADT라든가 이제 그 비빈트 같은 그런 보안 업체들이 먼저 이제 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신업체가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업체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서 이제 그 기계가 똑똑해지면 이제 사람을 구분을 할 줄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버지가 이제 욕실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면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근할 수 있는 준비 딱 세팅해 주는 거죠. 서비스로. 예. 그렇게 되려면 이제 기계가 이제 상황을 해석하고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최적화 소프트웨어라든가 뭘 정확하게 센싱할 수 있는 센서 업체들 그쪽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갈 텐데 지금은 일단 뭐 이제 플랫폼 업체들, 그러니까 통신 업체들 쪽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플랫폼 업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나 센서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업체 흐름이 넘어갈 것 같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 쪽으로 가볼게요. 요즘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암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사실 예방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끊임없이 인류가 좀 해결하고자 했던 게 이제 암에 대한 정복인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을 유지하면 좋을까요? 예. 글쎄 항암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떴는데 과연 환자를 얼마큼 더 살게 해줄 것인가? 기껏해야 한 몇 개월 더 못 살아요. 연장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몇 개월이에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암이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 항암 치료제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면역 치료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희망을 막 갖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의 그 혈액에 면역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T 세포라고 하는데 그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훈련을 더 강하게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몸속에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세포 치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염색체 치료를 같이 병행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이제 그 DNA를 집어넣거든요. 그럼 DNA가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그게 이제 이 면역 세포인 T 세포가 이 암 세포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 입장에서는 더 센 놈이 밀착해서 있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그 면역 체계라는 게 항상 100%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을 너무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그 면역이 자기를 공격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데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100%다 활성화시켜 놓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예를 들어 허셉틴 같은 유방암 치료제를 먹었을 때 이게 이제 그 항체 의약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체가 약간 변이를 일으키면은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변이를 못 일으키게 하는 뭐 그런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암이 변이를 못 일으키게 그러니까 암을 잡아놓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줘요. 그래서 이러한 면역 치료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저기 나비스타 같은 데서 한번 이제 그 치료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치료율이 90%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임상으로 이제 아직 그 검증된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10%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게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아까 그 면역이 너무 세지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확률이 90%라면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면역 치료 쪽으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머지않은 시간에 이런 업체들을 상장된 업체들을 발견할 거고 이런 쪽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그 암 치료연에서 충분히 어떤 효과를 가진 그것을 내놓는 바이오 업체들이 한국에서도 등장할 것이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드라마 콘텐츠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간 이 한국의 특히 드라마 콘텐츠가요 한류를 타고 해외에서도 참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 중에서 좀 최근에 케이블 업체들의 시청률이 좀 올라가잖아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도 다 이제 케이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확실히 제가 봐도 재밌어요. 그쪽 콘텐츠가. 그래서 이제 이게
선진국하고 비슷한 구조죠. 선진국에서도 공영방송은 그냥 공식적인 행사만 하고 돈은 다 케이블이 버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블에 이 광고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사실 뭐 아직도 이 케이블 방송의 시청률이 이 공중파보다 훨씬 못하지만 사실 그 질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블의 고객들은 워낙 그 충성도가 높아서 좋은 컨텐츠만 주면 얼마든지 모니터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쪽이니까 확실히 그 기반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류가 지속될 거냐 하는 건데 그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한국의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하고 그 영국 드라마와 함께 이미 세계적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검증된 것 같아요. 이미 반열에 올라선 거죠. 그래서 사실 음원의 어떤 한류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4분 만에 아주 이질적인 문화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드라마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드라마가 노하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이 고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이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피폐해졌었는데 그걸 잘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의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를 본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디파이해서 오히려 시청률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상 노하우가 있다. 사실 그런 환경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일본은 왜 세계화에 실패했는가 하면은 약간 오타쿠적인 문화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뭐 일본만 잘 어필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지금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점은 내년 1월에 그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넷플릭스가 사실 한국에 1천만 가입자를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드라마 만들 때 돈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주 괜찮은 퀄리티의 그 드라마를 충분히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드라마는 상당한 기회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제가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주 대표와 시장의 주요 이슈들 또 업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